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 올랐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뉴스에 단 한 줄도 없었고요. 한 줄 있었던 게 이제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이 오늘 전화 통화를 드디어 한다라는 이제 그런 뉴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들 나오게 되는 좀 나름 무난한 하루였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이제 우리 자체만의 이슈로 흘러갈 것 같은데, 자, 무난한 미국 증시 이런 가운데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어디로 향할까요? 제가 아까 대기하고 있다가 앵커님 브리핑 하시는 거 듣고 네. 한참 웃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안 하면 시장이 올라간다. 올라요. 무조건. 최근에는 조금 맞는 것 같긴 네. 하고요. 네. 오늘 뭐 푸틴하고 또 통화한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또 이제 장 끝나고 중요한 한 이슈 중에 하나가 시진핑 주석이 이제 곧 미국에 간다. 방미한다라는 거, 워싱턴에 네. 이제 방문한다라는 거고, 뭐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 미중 간에 이제 갈등이 굉장히 조금 첨예하게 또 진행이 좀 되면서 증시가 전체적으로 이제 이 관세 충격을 좀 받았었는데 뭐 그것도 나름대로 저는 뭐 괜찮은 괜찮죠. 재료가 네, 될 괜찮아요.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은 안도렐리를 펼치고 있는 구간이니까 뭐 자신감 있게 대응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은? 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이제 또 우리 오후장에 네. 알테오젠이 또 굉장히 좋은 호재가 있었잖아요. 기다렸던 이제 호재가 나왔으니까 예. 또 그걸 좀 이어받아서 또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공략할 수 있는 D&D 파마텍이라고 하는 종목을 오늘은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D&D 파마텍은 여러분들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으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도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위고비가 이제 뭐 출시가 되고 난 이후에 한 달 이제 처방을 받을 때 한 40만 원에서 많게는 한 60만 원 정도까지도 이제 비용이 조금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 지금 처방 건수가 월 지금 2만 건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비싼데도 불구하고 살 빼고 싶은 욕구가 이제 그만큼 좀 많다라는 거를 요번에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했고 일라일리에 이제 뭐 마운자로도 곧 이제 국내에서 또 출시가 좀 될 거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좀 지난주에 오히려 장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면서 묻혔던 재료들이 있거든요. 그 재료들을 중심으로 제가 가볼까요? D&D 파마텍을 한번 분석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만 당뇨 치료제 GLP-1 유사체 요걸 이제 중심으로 또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고 특히나 최근에 D&D 파마텍은 메세라라고 하는 기업하고 또 떼놓을 수가 없죠. 이제 그렇습니다. 기술 이전을 하면서 이 메세라하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 공동 임상 개발을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메세라가 너무 잘 나가요. 간밤에 또 한 12%가 넘게 급등이 좀 나왔고 메세라가 이제 올해 나스닥 시장에 이제 상장이 됐는데 공모가가 희망밴드 최상단을 뛰어넘어서 18달러에 이제 결정이 좀 됐고 상장되자마자 18달러에 상장되고 난 이후에 주가가 33달러까지 이제 급등을 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금 조정이 좀 들어왔다가 오늘 12%가 넘게 이제 급반등이 좀 들어왔으니까 일단 뭐 다른 걸 떠나서 D&D 파마텍하고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이제 메세라의 주가가 급등을 했다라는 게 이제 D&D 파마텍도 한번 반등이 좀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재료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일단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이제 굉장히 조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비만 치료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게 다 SC제형이거든요. 피하지방 주사 제형이에요. 내가 이제 주사를 찔러야 되잖아요. 주사 맞는 거에 대한 이제 약간 이제 또 반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경구용으로 또 제형 변경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경구용으로 제형 변경을 했을 때 결국은 흡수율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초기 임상 결과는 어쨌든 노보 노디스크보다 흡수율이 지금 전임상에서는 경구 이제 이 흡수율이 5%를 기록했는데 노보 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0.05에서 0.6% 정도밖에 안 되니까 최대 거의 10배 가까이 흡수율이 높았던 결과가 이제 나온 거예요. 1%도 안 돼요? 맞습니다. 노보노스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기업들 지금 화이자라든지 머크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다 경구용 비만 치료제 뛰어들고 있는데 그만큼 이 흡수율에 대한 부분들을 극복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 근데 지금 D&D 파마텍은 오럴링크라고 하는 이 플랫폼을 가지고 이 플랫폼 기술이 다른 경구용 이제 비만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들보다 상당히 이제 강점이 있다라는 게 이미 전임상 단계에서부터 어느 정도 입증이 좀 됐고 요걸 지금 D&D 파마텍하고 임상 1상을 이제 또 메세라하고 같이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중간 결과가 이제 나왔을 때도 데이터가 이제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뭐 올해 하반기 안에 임상 1상이 이제 끝날 걸로 예상이 좀 되는데 뭐 임상에 대한 이제 기대감
그리고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는 점점 더 이제 높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GLP-1 유사체라고 하는 게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이 사실 뭐 만병통치약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사실은 뭐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실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얘기 워낙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살을 빼면 관절염도 치료가 돼요. 왜냐하면 몸무게가 줄어드니까 무릎에 이제 하중이 이제 가하는 게 이제 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관절염도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당뇨병 치료에 잡아주고. 효과가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몸무게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서 심혈관 질환이 이제 심장 치료가 잡아주고. 돼요. 그리고 그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알츠하이머라든지 파킨슨병 이런 뇌 신경계 질환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걸 이제 입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노보노디스크가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노보노디스크는 이제 위고비가 세마글루타이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세마글루타이드 이제 경구용 제형을 가지고 알츠하이머 치료를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환자 3,700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임상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글로벌 임상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고 D&D 파마텍 역시도 NYL01이라고 하는 이 후보 물질을 가지고 이걸 파킨슨병 치료제로 개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보통 치매라고 하면 두 가지 종류예요. 알츠하이머 아니면 파킨슨. 요 두 가지가 이제 뇌퇴행성 이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직까지 이제 뚜렷한 치료 요법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많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GLP-1 유사체가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게 이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요쪽 이제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굉장히 저는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좀 묻혔다라고 생각하는데 뭐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슈라고 하는 기업이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을 하나 도입을 했어요. 덴마크의 이제 질랜드 파마라고 하는 이 기업으로부터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을 도입을 했는데 이게 계약 규모가 선급금을 포함해서 무려 7조 7천억이었어요. 단일 후보 물질과 플랫폼 기술을 도입을 하는데 7조 7천억의 자금을 이제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로슈가 산 겁니다. 맞습니다. 로슈가 이제 산 거예요. 한 방에 다 7조 7천억을 7조. 준 건 아니지만 선급금이 2조 원이 넘었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파격적인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비만 치료제 하면 다 GLP-1 유사체만 얘기하는데 요 이제 도입한 후보 물질은 아밀린 유사체라고 해가지고 GLP-1 유사체하고는 또 조금 다른 거예요. 오히려 이제 이 아밀린 유사체는 당뇨나 비만 쪽에도 효과가 있습니다만 특히 심혈관 질환 쪽에 특히 이제 타고난 또 효능이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좀 입증이 되면서 로슈 같은 입장에서는 비만 치료제와 또 심혈관 질환 치료제 역시나 이것도 또 적응증의 이제 확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걸 이제 포석을 좀 두고 공략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계약 금액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아, 비만 치료제 시장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할 정도로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장 가능성이 좀 있구나. 아니, 비단 우리나라에서만도 지금 출시되자마자 그냥 대박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앞으로 경구용 제형 개발되고 또 장기약물 플랫폼 통해서 한 달 제형 또 출시되고 이러면은 약값은 좀 떨어지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는 지금은 약간 또 소강 국면인 것 같지만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측면에서 D&D 파마텍이나 뭐 일전에 또 소개해드렸던 펩트론 이런 종목들이 또 다시 한번 주목을 좀 받을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오늘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 아밀린 유사체는 새로운데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뭐 얘기는 이미 뭐 작년 재작년부터 GLP-1 유사체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이제 언급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이제 대규모의 계약이 체결이 되니까 이제는 GLP-1 유사체뿐만 아니라 아밀린도 충분히 이제 비만 치료제 쪽에서 효과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이제 반영이 되죠. 결국은 시장 전체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D&D 파마텍 이제 차트를 보면 일단 경구용 임상 이제 중간 결과 공개되고 난 이후에 이제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만하게 이제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하단이 이제 5만 원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잡혔다. 저는 하반 경직성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할 때 삼각 수렴이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변곡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래쪽으로 떨어지던 위로 올라가던 이제 둘 중에 하나 이제 변곡점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위로 올라간다. 왜냐하면 메세라의 차트를 보시면 오늘 위로 솟구쳤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같이 보시면은 어차피 지금 메세라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 메세라가 역시나 이제 최근에 주가가 쭉 흘러내렸다가 오늘 12% 넘게 이제 급반등을 하면서 튀어 올랐기 때문에 D&D 파마텍도 아마 오늘 이렇게 이제 상방으로 좀 쏘는
있는 흐름이 한번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어제 종가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6만 원 정도, 손절가는 17,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손절가 수정을 해야겠네요. 네, 수정해야죠. 손절가는 45,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영미매니저 일발 D&D 파마텍으로 갔습니다. 이제 메세라 이야기 자꾸 하셨던 것은 메스라와 기술 이전에 성공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메세라를 이제 추정하는 그 주가 흐름이고요. 우리 인간의 몸에는 GLP-1이라는 아주 그냥 곡기를 딱 끊어버리는 네. 음식이 그냥 아주 실어버리는 이제 그런 유전자 물질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유사하게 변형한 GLP-1 유사체를 가지고 D&D 파마텍은 먹는 약, 이 경구용으로 가는 그런 기술 플랫폼 업체다. 네. 자, 비만 시장 아직 살아있다라는 또 그런 취지와 함께 영미 매니저 오늘 D&D 파마텍으로 향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슈는요. 여러분 한 팀에는요 에이스가 있고요. 국내 증시에도 코스피 코스닥에도 에이스가 있습니다. 하고 뭐 우리 스포츠를 봤을 때도 에이스가 잘할 때 팀이 잘해요. 물론 이제 다크호스가 잘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에이스가 잘해야 뭐 진정한 팀이 되고 맞습니다. 잘 가는데 국내 증시에 코스피 에이스 삼성전자죠. 맞습니다. 코스닥의 에이스 알테오젠입니다. 그동안의 준호 매니저. 우리 코스피의 에이스 삼성전자가 미움받고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다가 어제 드디어 네. 외국인 투자자들 860만 주. 맞습니다. 네. 일단 투자자들이 가장 원하는 상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용 그룹 회장이 네. 실질적으로 좀 이제 사직생의 각오로 이제 독한 삼성인을 주문을 했습니다. 독한 삼성인. 맞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건희 회장이 1993년도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선언과 거의 뭐 준하는 수준의 네. 어떤 이제 강력한 어떤 쇄신 방안이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좀 크게 환영을 네. 했고 외국인 자금들까지도 강하게 유입되지 않았나. 그때 이제 프랑크푸르트 선언에서 이제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가 굉장히 유명한 발언이잖아요. 엄청난 그래서 발언이죠. 그거에 어떤 준하는 어떤 이제 강력한 발언들, 그 사직생의 각오로 결국 이제 계속해서 독한 삼성인을 강요했는데 여러 가지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어요. 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의 주요 메시지가 삼성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 사직생. 맞습니다. 네. 그리고 경영진부터 철저히 이제 반성하고 사직생의 각오로 또 과감히 행동해야 한다라는 발언이 있었고요. 메모리는 지금 이제 자만에 빠져서 이 AI 시대에 대처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사실상 이제 주요 산업별로 조목조목 그 문제점을 또 지적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 반성까지 나왔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이제 발표한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성우를 통해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삼성이 이제 모든 경영진과 임원진들에게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데 파운드리 기술력은 부족해서 가동률이 저조하고 디바이스 경영 부분은 제품 품질이 걸맞지 않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사업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본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2022년도에는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HBM 쪽의 점유율이 더 높았어요. 맞아요. 네, 근데 오히려 그 AI 시대가 들어오면서 엔비디아에 뒤처졌고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33% 그리고 이젠 SK 하이닉스가 65%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부분은 더욱더 좀 형편이 없긴 합니다. 2022년도에 15.8%고 TSMC가 58.5%였는데 그때는 이제 TSMC를 잡기 위해서 초격차 전력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그랬었는데 네. 최근에 투자를 좀 줄이면서 인력도 감소시켰잖아요. 그래서 2024년도 작년 기준으로는 8.1%로 점유율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스마트폰과 TV 매출까지 좀 줄어들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강력한 경영 쇄신안이 나오지 않았나. 근데 다만 시장에서 원했고 또 그리고 삼성의 투자자들이 가장 원했던 게 이런 이제 강력한 처방책이 좀 필요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이재용 회장이 삼성은 그 어떤 도전도 하지 않고 어떤 이제 그 기존의 어떤 이제 흐름들을 계속해서 이제 그 현상 유지에 좀 급급했다라고 지금 이제 발언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적과 성별을 불문하고 계속해서 진짜 뛰어난 인재들이 있으면 다 모셔와라라고 하면서 앞으로의 어떤 정책과 또 그리고 이제 사업별로 어떤 위기를 조목조목 어떤 이제 문제점들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삼성이 확실히 좀 달라질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또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주주총회에서도 바로 연결고리로 약간의 좀 세부적인 어떤 로드맵들이 좀 제시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 AI 부분에서도 파운드리 부분에 대해서도 또 그리고 어떤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봇 사업부에서도 삼성의 어떤 이제 대대적인 경영 쇄신안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랬을 때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은 항상 선반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으로 시장은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제 삼성전자가 장중에 거의 6% 가까운 큰 시세가 분출되었고 외국인
수급도 강하게 위입됐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삼성이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추진책 그리고 특히 로봇 같은 경우는 삼성이 이제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대거 다 인수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이다라고 좀 언급을 했던 만큼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기술력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삼성의 어떤 협력 그리고 삼성의 어떤 투자 확대를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선언. 과연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어제의 발언 때문에 이재용 회장의 사직생 선언 뭐 이런 별칭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준호 매니저. 네. 단기 모멘텀을 일단 몇 개만 볼게요. 네. 내일 이제 젠슨 항 CEO의 기조연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후에 뭐 공급처들 쭉 얘기할 텐데 혹시 HBM3 요거를 내일 혹시 또 삼성전자 주총도 있으니까 네. 요 재료 하나도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더 부스트업 할 수 있는 그런 거 뭘 기대하면 될까요? 정말 제 단기적으로는 네. 그 HBM3이라든지 아니면 HBM4라도 이제 엔비디아에 이제 공급하겠다라고 강력하게 4. 발언을 네. 하거나 아니면 HBM3E가 진짜 엔비디아에 뭐 연내, 뭐 1분기, 뭐 3반기 아니라도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부스터 역할이 충분히 그렇죠. 좀 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아니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쪽에 아까 지난번에 뭐 스타게이트의 어떤 합류 소식, 합류, 그렇죠. 요것도 네. 어떻게 네. 보면은 삼성전자의 어떤 이제 파운드리 사업 확장의 어떤 부스터 역할이 충분히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로봇. 기술력 있는 로봇 기업들을 인수했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삼성이 확실한 좀 부스터 효과를 하지 않을까. 결국에 지금 최근에 그래도 메모리 서버용 디램 가격이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메모리 업황 자체가 좀 턴어라운드 되고 있고 분위기도 좀 좋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도 서서히 좋아지고 있고 거기에 또 하나의 어떤 킥이라고 할까요? 확실한 또 이제 HB의 엔비디아 공급 계약 체결이나 파운드리 어떤 킥. 스타게이트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어떤 투자와 M&A 확대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어떤 상승 레이드를 견인할 수 있는 킥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갑자기 860만 주, 이게 한 5천억 되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정도를 사면서 월별 삼성전자 순매도도 순매수로 되돌렸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HBM에서는 3 납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운드리 쪽에서는 이 스타게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공장 돌릴 수 있는 이런 네, 재료 하나 맞습니다. 나왔으면 좋겠고요. 레거시 쪽에 업황, 가격 회복. 그러면 완벽하네요. 맞아요. 네, 레거시 HBM 파운드리까지. 맞습니다. 네, 레거시 거기다 로봇까지. 메모리 업황도 서서히 좀 회복되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금상첨화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부활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만물 박사님, 알테오젠 오늘 갭상승 출발하겠죠? 세론으로 어찌 될까요? 뭐 호재로 조정받던 플랫폼 업체들 바이오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질랜드님은 아예 콕 집어서 바이오 천재 영민 매니저님, 알테오젠 언제까지 들고 있을까요? 1년 들고 있었습니다. 70만 원 볼까요? 또 조용희님, 오늘 바이오주 전부 급등하길. 자, 여러분 코스피의 에이스 삼성전자 날았고요. 코스닥의 에이스 알테오젠이 끌고 가줘야죠. 뭐 어제는 지수가 오르지 오르지 않을 수 없었던 뭐 코스피 시장의 대장주 삼성전자가 5% 올랐고 코스닥의 대장주 알테오젠이 알테오젠이 12% 급등했으니까 양 시장이 다 굉장히 좀 강하게 올랐습니다만 수급 쏠림은 너무 좀 심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삼성전자 저도 이제 간단하게 조금 덧붙여드리면 어제 이제 오른 이유는 뭐 두 가지 정도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이제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레거시. 업황 회복에 대한 이제 기대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준호 매니저 잘 설명해 주셨지만 뭐 이재용 회장이 뭔가 이제 또 사직생에 이제 결단을 내린 것 같다라는 이제 의미는 좀 갖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재용 회장 본인이 가장 먼저 반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사실 그동안에 이제 뭐 사법 리스크도 좀 심했고 사실 공격적인 이제 투자나 이런 행보를 이제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투자자의 기대에 굉장히 못 미쳤잖아요. 네. 그건 뭐 최종적으로 오너의 책임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는 네. 잘 하실 거라고 이제 믿고 네. 공격적인 이제 투자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근에 제가 이제 어제는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1월 달에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실사를 한번 했고 3월 달에 천안 캠퍼스를 또 실사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실사 결과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다는 얘기를 제가 어저께 전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를 보면 적어도 이번에 주총 전후로 HBM3E 8단 내지는 12단. 네. 요 정도는 오피셜로 이제 퀄통과 가능성이 이제 좀 부각이 좀 되지 않을까. 내일이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내일 요게 뭐 주총. 네. 사실 주가에 얼마나 큰 네. 재료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예. 굉장히 좀 오랫동안 이제 기다렸던 재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네. 충분히 이제 좀 반영이 좀 되지 않을까. 그 두 가지 이유가 저는 가장 좀 결정적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고 그래서 어차피 뭐 레거시 업황 또 회복되면 오히려 레거시는 익스포저가 삼성전자도 훨씬 크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이익 회복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약바이오 대장주 알테오젠은 어제 이제 기다렸던 두 건의 이제 기술이 나왔죠. 나왔습니다. 근데
뭐 제가 지난주에 이미 공개 방송을 할 때 네. 곧 빅딜이 하나 나올 거다라는 걸 얘기를 좀 많이 드렸고 특히 특허 문제와 관련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20만 원대 후반에서도 작년 12월 달부터 네. 계속해서 알테오제는 매수 이제 스트롱바이의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만 예. 지난주에도 제가 36만 원, 이 절호의 기회다. 특허 관련된 문제는 이미 작년 연말에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좀 됐고, 머크가 이제 포괄적 이 특허에 대한 이제 무효 심판 이제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거. 사실 뭐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거든요. 어제 저는 기술 이전의 의미는 뭐 계약 금액도 금액이지만 특허와 관련된 이제 불확실성을 완전히 이제 해소를 시켰다라는 거. 어제 가장 많이 쏟아져 나온 기사가 아마 이걸 거예요.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가 바보도 아니고 특허 관련된 문제가 여전히 엮여 있는데 이걸 지금 2조 알테오젠하고 원대죠? 계약금만 네. 거의 한 600억 정도 예. 이상 이제 지급을 해야 되고 총액으로 따져봤을 때 마일스톤이 거의 2조 가까이 2조입니다. 1조 9천억이거든요. 이 정도의 계약을 과연 체결하겠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아 오히려 알테오젠의 특허가 굉장히 공고하다라는 걸 저는 어제 입증을 했다. 요게 이제 저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게 그러면 끝일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ALT B4 같은 경우에는 머크하고 이제 독점적으로 4조 5천억 정도 규모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미국, 유럽에 지금 품목 허가 키트로다 SC 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품목 허가를 받으면은 최종적으로 아직 이 미지급 마일스톤이 거의 1조 5천억 가까이 돼요. 한 방에 1조 5천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일본의 다이치 상쿄하고 에너투 SC 제형으로 개발하는 거 기술 이전 성공을 했죠. 그것도 한 4천억 정도 규모였거든요. 3억 달러. 근데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ADC를 처음으로 SC 제형으로 이제 개발하는 시도를 한 거예요. 허투 변이나 트랍투 변이에 이제 대응하는 정말 많은 이제 이 항암제들이 앞으로 SC 제형으로 이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어저께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두 건의 이제 기술 이전을 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곧 20일 날 렉나자 이제 후기 임상 전체 생존 기간 데이터 공개될 거잖아요. 네, 유럽 박사님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타그리소의 아성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도 본인들이 이제 개발한 이 항암제를 SC 제형으로 이제 바꿔서 뭔가 이제 좀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제 그런 시도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비단 아스트라제네카나 머크사가뿐만 아니라 면역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들, 뭐 ADC 개발하는 기업들, 표적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다 SC 제형으로의 제형 하고 변경을 싶죠. 시도할 거기 네.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제형 변경을 할 수 있는 기업은 할로자임하고 알테오젠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특허와 관련된 문제를 보면 거의 알테오젠이 압도적으로 이제 승리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니까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알테오젠한테 러브콜을 보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현재 키트루다 SC로부터 나오는 로얄티의 현금 흐름만 계산하더라도 뭐 한 70만 원 이상의 네. 목표가가 제시되어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지금 기술 이전을 하면서 물질들이 보태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파이프라인들이. 네. 그런 걸 감안하면은 뭐 장기적으로 너무 먼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뭐 100만 원 가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우리 일단 질문 70만 원은 어때요? 네. 그래서 저는 갖고 70만 계세요? 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네, 보고요. 네. 이건 뭐 관점의 차이라고 봐요. 작년 연말에 이제 제가 매수해놓고 있는 뭐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네. 매수해놓고 있는 게 지금 수익률이 45% 이상이거든요. 지난주에 매수했던 것만 해도 20%가 넘어가요. 그럼 단기적으로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은 네네. 뭐 일부 한 3분의 1 정도 차익을 챙기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는데 나는 어차피 알테오젠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믿고 70만 원, 100만 원까지 투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 이제 진짜 알테오젠이 얘기했던 대로 되어가고 있는구나 확신을 좀 가지시면서 네. 계속해서 이제 보유하는 전략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기 관점으로는 70만 원, 단기적으로는 50만 원. 네.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100만 원까지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 네. 여러 기술들 이제 여러 빅파마들이 알테오젠의 ALT B4에 대한 이제 또 관심을 좀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중장기 관점에 이제 100만 원 목표 주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알테오젠 우리가 앞서 D&D 파마틱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기술 플랫폼이라는 게 놀라운 겁니다. 먹는 약 우리는 쉽게 했지만 크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거 여러분 SC입니다. 그 정맥 주사 네. 괴로운데 이걸 피하 주사로 바꾸는 이 기술을 지금 탐내 가지고 머크 들어왔죠.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 들어왔죠. 이제 이게 승승장 이거 다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SC형에 이제 이런 이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할로자임의 특허 소송도 어제로 완벽히 날려 보냈다. 왜냐? 바보냐 아스트라제네카가 그렇죠. 특허 소송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2조짜리를 왜 계약하냐 이제 이 논리를 함께 알테오젠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알테오젠 우리 에이스까지도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음 이슈로 가봐야 될 텐데 이 이슈도
뜨거워요. 준호 매니저. 네. 재건주 들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준호 매니저에게 막 연락을 할 수도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이게 드디어 오늘인데 이게 네. 세론입니까?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오늘 통화에서 이제 휴전 합의하면은 일단 네. 시세가 좀 분출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곧바로 저는 이제 만남을 좀 추진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만나서 이제 히토류 관련된 개발권 같은 경우도 이제 받아오고 또 어느 정도 좀 이제 양보를 좀 이제 얻어오는 전략이 좀 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오늘 통화하고 나서 이 휴전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이제 사실상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은 좀 강하게 올라가는데 올라가요.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네. 오히려 뭐 이제 테마성의 약간 SG나 아니면 SY 스틸텍, 뭐 대동기업 뭐 이런 기업들보다는 네네. 오히려 HD 현대 인프라코 아니면 현대 에버다임, HD 네. 현대 건설기 같은 좀 이제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이제부터는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인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먼저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HD 현대 인프라코도 좀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고 네. 또 이번 주에 또 이제 현대 로템의 그 흑표전차 또 이제 폴란드 2차 계약 수주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 현대 인프라코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디젤 엔진을 또 공급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그 집권 초기에 트럼프가 가장 집중할 네네. 수밖에 없는 정책 중에 하나고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떤 종식을 시켜놔야 뭐 적대국이나 아니면 또 이제 동맹국들에도 어떤 양보를 다 얻어낼 수 있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첨단 산업의 가장 이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히토류까지도 또 이제 개발권을 따낸다고 했을 때는 중국의 어떤 간섭과 그리고 중국과의 어떤 패권 전쟁에서도 충분히 또 승리를 거머쥘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번에 가장 핵심은 또 이제 그 휴전을 하고 나서의 푸틴과 트럼프의 만남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때까지는 세론은 아니다. 통화로는 그때까지는 좀 전화로는. 세론이 있었겠지만 네. 약간 테마성 있는 종목들은 좀 변동성이 좀 1차 확대될 수 거기 있다고 나오.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HD 현대 인프라코가 좀 중심축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뢰 제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제가 네. 지난번에 퍼스텍이라는 기업도 좀 네네네. 말씀을 드렸었고 유진 로봇이라는 기업도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뢰.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의 4분의 1 이상이 지금 지로로 좀 깔려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뢰부터 제거를 해야 실질적인 재건 사업이나 아니면은 히토류 채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라서 결국 지뢰 제거에 대한 관심도 가장 우선시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제 퍼스텍도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나서 한 20% 이상의 어떤 상승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일단 퍼스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상승폭을 좀 반납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다시 또 매수의 기회가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지난번에 소개해드리고 나서 20.39%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가 상승폭을 일부 좀 반납하긴 했는데요. 그 다음에 다시 전 오히려 충분한 좀 가격 조정은 나와줬다고 좀 보고 있고 퍼스텍 같은 경우는 국내 방위 산업 이제 지정 기업으로 이제 그 지정된 기업이고 맞아요. 뿐만 아니라 좀 이제 아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이제 그 로봇도 이미 2009년도에 공개를 하기도 했고 또 지뢰 제거 관련된 로봇 8을 또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퍼스텍이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나오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국에 우크라이나 재건 안에서도 예전에 우리가 관심을 갖던 기업들보다 테마는 일단 네, 세론. 맞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수혜 기업들, 결국 굴착기 기업인 HD현대 인프라코어와 그리고 지뢰를 제거의 가장 핵심 기업인 퍼스텍 같은 기업들은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지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비살상 무기에 대해서 우리 요청을 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지뢰 제거 로봇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퍼스텍 같은 기업도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준호 매니저 지금 두려워하는 거는 네. 트럼프 때문입니다. 행여나 네, 오늘 전화를 했는데 맞습니다. 끊어버린다거나 싸우지 그런 않을까? 싸우고 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서 오늘 한 절반은 네. 차익 실현을 어.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맞습니다. 주장이 또 어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통화 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맞아요. 이게 사실상 이제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없어요. 네. 실제로 젤렌스키가 박차고 나갈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몰랐죠.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앵커님이 예상하셨잖아요. 네, 나 그거 제가 맞아요. 또 맞습니다. 그런 게 막 와요. 예. 한 분 빼고 다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통화를 끊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실질적으로 푸틴도 어느 정도 저는 이번에 특사가 진심이다. 네, 트럼프 특사가 이제 방문해서 푸틴을 만났었고 네. 어느 정도 물밑 협상이 끝난 상태니까 통화를 시킨 거지 아무것도 지금 준비가 안 되고 물밑 협상이 안 된 상태에서 대뜸 통화부터 시킨다.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끊지는 봅니다. 않을 거다. 네, 그래서 네. 이미 지금 이제 트럼프도 사실상 내심 젤렌스키에 대한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돌발 행동, 돌출 행동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바로 연이어서 푸틴까지도 이런 또 냉대를 끊는다. 당했다. 아. 이래버리면 이제 그 트럼프의 이미지 또한 또 그리고 자존심 또한 또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번에 특사가 상당 부분의 물밑 협상은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이제 기분 좋게 통화를 마무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저 지난번 같은 어떤 이런
돌발 행동은 좀 없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영민 매니저 전화는 안 끊겠죠? 네, 아니 준호 매니저님이 워낙 지금 정확하게 다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한번 이제 그 스트롱맨의 이미지가 약간 맞아요. 손상을 입었었기 네.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 특사 보내고 사우디 갔다가 막 네. 정말 물밑에서 네. 좀 세부적인 조율을 많이 한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지금 이제 통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러시아에서는 정복 전쟁을 절대 끝낼 생각이 없다. 뭐 없다. 미국 정보 당국에서 네. 그런 정보를 입수했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좀 있었기 있어요. 때문에 오히려 통화를 통해서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스트롱맨의 또 그런 본인의 이미지를 네. 조금 더 이제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이제 조금 긍정적인 이제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 오늘까지는 평온합니다. 네, 재건주들. 맞습니다. 일단 기대감이 있다는 점. 자, 그러나 이제 오늘 밤 내일 넘어갈 때 아마 통화를 할 것 같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조선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최근 1개월간 외국인들의 순매도 1위, 네. 대부분은 이런 퀴즈를 내면 삼성전자로 응답을 하시겠지만 하나오션이 압도를 그렇습니다. 해버렸습니다. 네. 1조 4천억. 외국인들 근데 싹 다 팔고 있었어요. 요거는 하나 이제 좀 변수가 있는 한 일주일 전에 네. 하나 오션에 이제 외국인들 지분이 장 끝나고 이제 한 2천만 주 정도 이제 매도가 나온 걸로 네. 이제 됐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이제 지금 지분 교환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블록딜 된 거지. 사실 이게 뭐 장중에 외국인들이 막 갑자기 2천만 주를 매도했거나 네. 그런 건 아니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조선 줄인 업종이 건 맞죠. 외국인들이 네, 이제 비중이 네, 이제 조금 줄인 줄어들긴 거죠. 했는데 네. 그거는 사실 이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아니 이 정도로 올랐으면은 또 일정 수급들은 차익 실현에 대한 이제 욕구를 또 분명히 가질 수 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정 부분 줄어든 거지. 이걸 뭐 공매도를 앞두고 이제 외국인들은 벌써 매도하기 시작했다. 조선 떠나나?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예. 방산도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 좀 흔들린 듯 하다가 어저께 무슨 한국항공우주, 뭐 LIG 넥스원,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 카이, 그냥 일제히 다 그냥 항공우주. 주가가 급등을 네, 해버렸잖아요.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투자 판단을 하실 때 이 공매도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공매도 재개되고 나면 외국인들 수급 더 들어옵니다. 네. 실제로 단기적으로는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일부 종목들이 이제 공매도에 타겟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이 더 유입되는 효과가 더 클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을 하실 때 3월 말부터 이제 공매도 재개되면 많이 오른 애들 공매도 나와서 빠지겠지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만 조선하고 이제 방산이 사실 이게 이제 신규 접근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조금 고민스러운 이제 단계는 좀 된 거예요.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75만 원 간다, 막 80만 원 간다 계속 말씀을 좀 드리지만 사실 이제 지금 70만 원을 이미 넘은 상태에서 10% 정도 수익 내려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비중을 많이 그거거든요. 사느냐? 네.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으로 봐도 네. 조금은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난주처럼 이런 시끄러운 얘기가 나오고 흔들릴 때 그 눌림목 조정을 이용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선주도 지금 하나 오션은 어제 또 장 끝나고 나서 갑자기 호수에 뭐 조선사 또 적대적 M&A가 나왔잖아요. 네. 보통 적대적 M&A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막 적대적 M&A를 당한다 이런 얘기가 많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하나오션이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는 네. 거거든요. 오스탈이라는 회사죠. 네.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해버린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공개 매수도 여러분들 적대적 M&A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걸 이제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하나오션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이런 기업들은 방산과 조선 특히 또 미국과의 이제 협력 이런 데 진심이다라는 걸 이제 읽어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흔들림이나 조정이 좀 있을지언정 어쨌든 방산 조선은 계속해서 좀 깔고 가야 되는 그런 이제 업종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이제 문제가 없다.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뭐 외국인들이 단기적인 매도가 좀 아니 삼성전자 사기 위해서 조금 판 거예요. 그렇죠. 삼성전자 어제 하루 종일 네. 그냥 5천억을 샀으니까 삼성전자 사기 위해서 지난주에 이제 조금 팔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좀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보유자의 영역이다. 네, 그래서 신규 접근은 오를 때 따라잡는 것보다는 네. 항상 이제 눌림목. 조정을 이용해서 5일선 이제 이격 조정이 좀 들어올 때 그때 접근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주머니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조선에서 빼서 막 3전사로 간 것 같아요. 그쵸? 이제 그래서 지금 그렇죠. 이제 돈 챙긴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하나 시스템 같은 네. 친구 말이에요. 준호 매니저.
맞아요. 한참 좀 눌림목 나오다가 빵 네. 이런 투자 전략 원한다 이거죠. 예, 하나 맞습니다. 시스템 볼까요? 어제도 한 15% 예, 가까이 좀 갑자기 상승 빵. 흐름이 네. 나와주면서 사실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앞으로의 어떤 현대 로템이 될 수 있는 네. 기업이다. 육학형 기업이 될 수 방산, 있는 뭐 조선 다 되죠. 조선, 우주항공까지. 우주까지 실제로 있는. 이제 우주항공은 모든 부분이 사실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이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같이 협업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 시스템이에요. 뭐 인공위성, 위성통신, 우주항공 분야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이 협력하고 있고 또 조선은 사실 필리조 선수 인수에 있어서 사실 하나오션보다 더 많은 지분으로 60대 40 비중으로 하나 시스템이 더 많이 지분 투자를 많이 하기도 했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방산 뭐 관련해서는 뭐 네트워크전, 현대전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안티드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미국의 국방부 예산을 삭감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앞으로 드론 시장이 더욱더 커지는데 드론 시장과 안티드론 시장은 같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실제로 트럼프 2.0 시대에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게 하나 시스템이다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이제 사실상 이제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제네 그리고 코스피에는 삼성전자의 수급이 쏠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오히려 좀 강한 시세가 분출되면서 15% 가까운 상승 흐름이 예. 나와줬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여전히 이제 하나 그룹주 그 안에서 조선 방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어제 이제 실질적으로 시세가 이제 분출되면서 다시 한번 저는 신고가 랠리가 충분히 좀 이어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하나 시스템의 특히나 그 네트워크전과 사이버 보안 그리고 이제 안티드론 시장도 같이 접목된다고 했을 때는 올해 어떤 매출 성장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특히나 뭐 하나오션이 필리조선소에서 MRO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미국과 어떤 선박 건조 협력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했을 때 저는 하나 시스템, 하나오션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조선 그 방산 3사는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차트 나오고 있지만 아마 조선도 네. 딱 저런 방식인 것 같아요. 영민 매니저 얘기한 거 저렇게 딱 저렇게 음봉, 누르는 자리 있잖아요. 저 그때 자리. 이제 예. 음봉에 딱 음봉 들어가서 한 4개 나왔을 때 맞아요. 딱 찍고 그때 올라가는 들어가는 구간에 또 수익 챙기는 그런 조선도,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산도 좋습니다. 영민 매니저 네. 이제 어제 또 우리가 막 엔비디아 GTC 2020 막 전체 하다가 하루 지나니까 지금 모두가 또 조용한데 네. 오늘 이제 전순환 네. 이제 기조연설 있고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그래도 유리기판 아니냐? 주인공은 유리기판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네. 많은 분들이 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네. 요 또 속담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네. 계실 텐데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GTC가 예. 결국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컨퍼런스죠. 젠슨항 입장에서는 딥시크로 인해서 본인들의 아성이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GPU 많이 팔려고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B300 시리즈 얘기하고 이제 내년도에 루빈. 이제 루빈 얘기까지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일정이 네.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그러면 결국은 B200이든 B300이든 발열에 대한 문제가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네.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있잖아요. 그 발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 하나는 액침 액침 냉각, 하나는 유리기판. 요 두 가지라고 네. 보시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요 모멘텀은 이제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번 주. 네. 네. 그래서 제가 3월 12일 날 캠트로닉스 이제 소개해드렸고 요것도 이제 어저께 목표가 네. 32,000원을 좀 달성을 했어요. 어제도 제가 뭐 강조를 좀 그래서요. 해드렸기 때문에 네. 캠트로닉스는 HIAA 기술 원래 유리에 구멍 뚫는 건 또 캠트로닉스가 굉장히 좀 잘해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의 유리 인터포저 얘기까지 좀 나오면서 새로운 이제 공급망 삼성전자 주총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유리기판 물어볼 거거든요. 유리 인터포저 진짜 캠트로닉스 뭐 되냐? 피로픽스하고 같이 가는 거냐 네. 뭐 이런 것도 이제 또 분명히 이제 코멘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메모리 기판과 관련되어서 가장 또 강조를 좀 받고 있고 피롭틱스 대비해서도 지금 시총이 거의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좀 저평가되어 있다. 뭐 그런 의미에서 뭐 저는 어제도 이제 캠트로닉스를 좀 강조를 해드렸고 오늘도 좀 저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거라고 이제 보니까 특히 또 캠트로닉스는 원래 또 스마트폰의 향 매출이 많아서 애플의 폴더블 폰 요 얘기 나오면 또 부각될 수 있는 재료도 있다라는 거 네. 그것도 이제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한빈 레이저 요것도 네. 이틀 만에 바로 목표가 달성을 했어요. 그게 제가 목표가를 8,000원으로 할 걸 그냥 딱 20% 잡아서 7,700원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8,000원도 굉장히 좀 강하게 뚫어내면서 뭐 장중에 충분히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 특히 한빈 레이저는 조금 중소형 주고 변동성이 조금 크다 보니까 네. 1차적으로는 일단 8,000원 정도 전후를 목표가로 이제 설정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한빈 레이저는 또 유리기판 쪽 이슈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레이저
2차 전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네. 이런 쪽에 이제 1년 번호 각인하는 거 그런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차 쪽에서도 주목을 한번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다만 이제 시세는 상단을 좀 뚫고 8,000원 정도 근처에서 약간 또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니까 단기적인 접근은 지금 바로는 하지 마시고 만약에 7,000원 아래로 조정이 좀 들어오면 7,000원 밑에서 매수해가지고 목표가 8,000원 보고 그렇게 또? 트레이딩을 하시면 또 한 15% 정도 수익 챙길 수 있는 챙기고. 구간이 분명히 좀 나올 거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캠트로닉스 그리고 유리 절삭이죠. 한빛 레이저 두 개까지도 함께 리뷰도 해봤고 자 이제 뚜껑이 열린다 그러니까 좀 화가 난다는 게 아니라 드디어 네. 이제 GTC 개봉박두. 2025에 이제 네. 드디어 판이 열립니다. 젠슨 왕의 입 한번 보시죠. 누가 주인공이 될지. 자 이제 준호 매니저의 일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이제 재료 없는 무난한 하루인데 오늘 같은 재료가 날 없긴 한데 그 GTC가 우리 시간으로 10시부터 이제 시작이 기조 연설이 시작이 되잖아요. 예, 오전 예. 10시부터. 그래서 예. GTC와 약간 연관도 약간 있고 있는? 이번 주 현대 주총과도 연관이 있는 현대주총? 효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을 오늘 이제 탑픽 종목으로 예. 가져와 봤습니다. 예. 일단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변압기라든지 그리고 이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예. 기업이에요. 그래서 친환경 전력 설비라든지 친환경 안정화 솔루션 그리고 수소 에너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수소 에너지에서는 그리고 수소 엔진 발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이번 주 20일 날 현대 주총에서 우리가 가장 주주들이 기대하는 거는 결국에 이제 로봇과 네. 앞으로의 어떤 이제 자동차 라인업 그리고 앞으로 뭐 저가형 전기차 이런 것들도 기대를 전고체 배터리 하지만 이런 거. 전고체 네. 배터리도 기대를 하는데 오히려 지금 이 현대에서는 가장 이제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수소 에너지 쪽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최근에 예. 도요타와도 협력 체계를 구축했고요. 또 우리 컨트롤 타워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결국에 또 이제 수소 전지 관련돼서도 또 양산을 또 이제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현대차가 이제 수소 에너지 쪽에 글로벌 선도 기업이 되기 위해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많은 왕선차 업체 중에서 가장 먼저 좀 선도적인 지위를 지휘하고 있고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이번 주총에서 우리가 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또 수소 에너지 쪽이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 쪽에 수소 엔진 발전기와 또 수소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효성중공업도 관련해서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예전에는 또 이제 수소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 또 이제 그 국내 1등 기업으로서도 강하게 올라갔던 생각나요. 추억이 있는 또 네,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수소. 이제 최근에는 이제 변압기 관련된 제조와 건설업 관련해서 특히 건설업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아파트를 짓기보다는 리모델링 쪽.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계속해서 리모델링, 서울시 리모델링 사업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건설 재무 리스크도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있는 국면이고 중공업 부분에서는 변압기라든지 차단기 그리고 전동기, 감속기 등을 공급하고 있고 매출 비중이 한 60% 이상이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주력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이제 변압기를 비롯한 전력기기를 지금 미국과 또 유럽 지역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스타게이트가 있다면 또 이제 프랑스판 스타게이트도 지금 이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또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163조 규모로 또 이제 데이터 센터 확충을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효성중공업의 매출 비중을 본다고 했을 때 국내가 한 67%가 되고요. 네. 아시아가 15.1% 그리고 이제 북중미가 9.8 그리고 유럽이 4.8입니다. 아, 유럽도 들어가네요. 맞습니다. 5%나 그래서 되네요. 네, 예. 뭐 유럽 지역에도 전력기기를 공급했던 예. 이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이제 HD 현대 인프라코어와 LS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사실 전력기기 쪽에서는 그냥 3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특히나 지금 이제 작년에 유럽 전력기기 수주가 1조 원을 돌파를 했어요. 특히나 세계 최대 해상 풍력 기업인 덴마크 오스테드에도 네. 초고압 전력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이미 작년에만 1조 수주를 돌파를 했다라는 점. 그래서 상반기 내에 이제 완공 예정인 국내 창원 공장이 지금 증설이 반영이 된다면 올해 추가 수주에 대한 여력도 충분히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건설 쪽의 재무 건전성도 서서히 좀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지금 또 이번에 GTC 행사에서 여전히 지금 고사양의 어떤 AI 칩의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언급하고 데이터 센터의 어떤 확충도 스타게이트도 엔비디아도 이제 합류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 데이터 센터 확충에 있어서 결국에 전력기기의 어떤 수요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 그리고 또 반도체 업황이 최근에 턴어라운드 되면서 최근에 같이 억울하게 밀렸던 전력기기 인프라 기업들도 같이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충분히 저는 효성중공업이 직전 고점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효성중공업 뭐 변압기의 강자고요. 준호 매니저는 일단은 유럽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도 몰랐는데 5%가 되네요. 거의 북중미인 줄 알았는데 맞습니다. 네, 5%나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랑스판 스타게 이게 한 150조, 160조 그렇죠. 되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에도 이제 효성중공업이 들어갈 수가 있겠고 수소를 갖고 올 줄은 몰랐습니다. 네, 사실 와, 이번 예. 주에 이제 현대차가 현대차, 아무래도 모두가 모듈. 로봇과 이제 앞으로의 어떤 뭐 자율주행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있지만 오히려 수소 에너지 수소. 쪽이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또 이제 수소 엔진 발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효성중공업이 또 그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수소의 있다. 추억. 이번 네. 주 목요일입니다. 네. 네, 현대차 주총. 가격 네, 전략 보죠. 가격 전략은 이제 전일 종가였던 47만 5천 원을 일단 매수가로 잡아보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직전 고점을 돌파한다라는 관점에서 네. 57만 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40만 3천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효성중공업으로 향했고요.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먹는 비만약 D&D 파마팀으로 네. 갔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